네, 반갑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네, 하락폭이 좀 다소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쪽이 이미 저항대를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건 없었을 테고요. 또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었던 그 과거 주도주요, 걔네들이 이제 좀 밀려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었을 거다 좀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짱짱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책주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수급상에서도 금융투자가 다시 냄새를 맡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또 단기적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금속주, 네, 상한가 나온 종목 하나 있죠. 남선알미늄, 그런 종목군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로봇주들은 뭐 그냥 골고루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주들 아주 초강세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은 지지선은 잘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뭐 주가가 하락세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양봉이죠. 분위기 괜찮아요. 다시 5일선 위쪽 회복해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안 하더라도 61선에 알아서 끌려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2750포인트까지만 마중 나가 주더라도 추세가 돌아서는 형태의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면 이제 2800포인트만 넘어섰을 때 다음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950에서 3000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좌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마이너스가 많이 축소되신 분들, 플러스 전환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 3000포인트라는 저 단기적 고지까지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로 상당히 많이 돌아섰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길은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는데 계좌가 다 회복돼 버린다면 네,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겠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가 일단 좋게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확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좋아지겠죠. 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번 주를 잘 만들어 놔야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4월의 만기일에 또 가까이 다가서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려놔야지 또 단기적 저항대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주에 잘 단추를 끼워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주가지 상황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하락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서 분위기 좋아서 만들어진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떨어지는 부분 2750에서 2729포인트까지, 2725에서 2729포인트까지 막판에 한 번 더 뛰어 올라갔죠. 분위기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라면은요,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죠. 물론 뭐 해외 증시 상황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요, 한 0.5% 정도만 상승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50포인트 정도까지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주가 반등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즈음에서 61선과의 마중을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떨어진 모습인데, 지금 21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5일선이 먼저 급하게 올라가면서 단기적 골든크로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21선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들어오는 흐름들, 그리고 지지가 되는 형태의 모습 만들어주면 21선을 기다려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자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경계를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중에서 특히 연기금
뭐 연기금보다도 이제 그 금융투자 매수가 굉장히 좋았죠. 연기금도 뭐 플러스권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금융투자가 막판에 치고 올라온 모습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4,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오전에 있었던 수급 동향과는 좀 다른 그런 매매 동향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한 12시경에 조금 돌리려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유지가 되어버리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물량을 지금 이 금융투자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수량으로 받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후 시점에서 매수 우위가 또 들어왔었다. 시장이 더 많이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는 마이너스 1%대까지 확장됐었던 하락폭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간간히 플러스가 보이기도 한다라는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 플러스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매일 신고가인데요.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도 오랜만에 반등 나오는데 얘네들 반등 더 많이 나가야 되죠. 아직까지는 뭐 돌아섰다 아니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저점권 반등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쪽이 좀 문제죠. 완전히 푸르딩딩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뭐 LNF, 펄어비스, 게임즈가 또 많이 흐르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가 지금 다시 10만원권 아래로 떨어졌죠. 뭐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는 경향도 있겠지만 얘네들을 채우려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보면 중소형 정책주에 있는데 이 중소형 정책주들이 지금 보면은 1조 원대 미만의 거의 수천억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채우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많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중소형 정책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뭐 대단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10배씩 올라가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3조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중소형 건설주나 또는 이제 정책주 쪽으로 파야 되겠죠. 뭐 오늘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뭐 페인트, 시멘트, 뭐 가구 등등등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로봇 관련한 종목군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금속 관련한 종목에서 뭐 남선알미늄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상한가 또 들어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모습들은요. 남선알미늄 지금 시총이 3,8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어떤 시총을 키워나가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속해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군들, 즉 이 중소형주라는 어떤 특정 레벨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 정책주, 그리고 코스피 쪽에 있는 중소형 정책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주도주 역할을 해내게 되려면 적어도 5배에서 10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물론 정책주들은 시간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흐름만 잘 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확정 먼저 보죠. 자, 일단 기관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하이닉스 순매수 돌아섰고요. 이거 아침에 예고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아침에는 이제 매도 포인트가 더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등에서 이제 매도 포인트를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매수로 바뀌어 버렸어요. 삼성전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요게 이제 금융투자에 오늘 매수였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죠. 물론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삼성전자를 팔았겠지만 금융투자가 그 물량을 다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받침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LG이노텍은 오늘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이거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싶으면 35만원대 아래쪽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또 올라나 모르겠죠. 네, 일단은 좀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2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100%가 넘어간 상태의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보통은 추가 매수가 들어가지 않고요.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졌을 때 대응을 좀 해보는
있는데 요거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차익실현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지지 라인대가 지금 37만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매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게임주 조금 매도가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서 뭐 크게 뭐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네 문제시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과 매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되게 재밌는 게 기관들이 지난 금요일날 네 아시죠? 인버스 곧버스로 네 그 순매수 상위에 올라갔었던 거 이게 25일날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곧버스 쪽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쪽 곧버스 매수가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던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 근데 오늘은 레버리지를 매수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매수 같은 경우는 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밑에 보니까 또 곧버스 매수도 같이 있죠.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재미있는 현상이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2,100억. 야, 삼성전자에 무슨 한이 맺혔나봐요. 막 갖다 집어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기관이 받고, 개인이 받고 하기 때문에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이제 공매도 물량 계속 던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는 논란보다도 외국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 실적도 좋다는데, 뭐, 계속 나는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얘네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규 매수 같은 거 들어가지 말자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버티고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시는 건 관계없는데 뭐 물량을 더 많이 확대하시거나 신규로 막 사신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11만 8천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뭐 매도 물량도 많지 않고요. 이게 매수로 바뀌게 되면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고요. 외국인들은 특이하게 LG이노텍 순매수 있었네요. 그 다음에 S-오일,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S-오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가 관련한 부분이 계속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외국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큰 종목을 가지고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뭐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좀 어렵고요. 일단 시장을 버티게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단연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휴림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예요. 휴림로봇뿐만 아니라 뭐 로보 이런 종목들 또는 유진 로봇 네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원래는 대세라는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휴림 로봇이 아주 뭐 난리가 아니네요. 뭐 지금 이 휴림 로봇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장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올라갔다. 자,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18%대 상승이면 이거 만만한 상승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2%대까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날도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가 쉽겠죠.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막 움직임이 쏟아지는 그런 시점에서는요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예정이 되죠. 지정이 됩니다. 여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정 예고일이 2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게 되죠. 단일가 매매가 되는데 예전에 우리 현대바이오 대응할 때 보면은 이렇게 단일가 거래할 때 그냥 막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경고에서 위험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대부분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거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주의 종목 일단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9일 해가지고 이 요건이 달성됐을 때는 이제 그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거래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요. 그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붙었다는 이야기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약간의 이제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은 매도하기 쉬운 어떤 위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침에 좀 많이 떴었던 뭐 한국가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다시 좀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보통 저 정도라면 단기적으로 좀
좀 뜯어먹는 모습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바트라든지 NX 이런 종목들 보시면 위쪽 꼬리가 길죠? 음봉이 크죠? 보통 이럴 때는 다음날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약간씩 변수를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쪽에서도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한 발짝 물러서 쳐다보시는 전략들 좀 같이 취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 다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저녁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9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유튜브에서만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유튜브로 오셔서 오늘 저녁 방송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